2015년 중국 베이징 패션 위크. 심장을 강하게 때리는 묵직한 베이스 음악이 런웨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눈이 시릴 만큼 날카로운 백색 조명 아래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비율을 가진 20대의 젊은 모델들이 차가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곳은 오직 젊음과 아름다움만이 허락된, 시간의 흔적이 철저히 배제된 완벽한 통제의 공간이었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인 채 그 화려한 젊음의 향연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쇼가 절정에 달했을 때 무대 뒤편에 어둠을 찢고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그가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장내를 가득 채우던 음악 소리조차 묻혀버릴 듯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긴 머리카락과 수염을 흩날리며 걸어나온 사람. 그는 20대의 미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채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79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동공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경악한 이유는 단지 그의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굽은 등과 앙상한 팔다리를 예상했던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마치 고대 조각상처럼 탄탄하게 갈라진 흉근과 맹수처럼 매서운 안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조명이 그의 몸 위로 떨어질 때마다 깊게 파인 주름과 강인한 근육이 선명한 대비를 이루며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깎고 다듬어낸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거대한 예술 작품과도 같았습니다. 관객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대체 저 남자는 누구인가? 저 나이에 어떻게 저런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단 말인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30초의 기적을 만든 주인공. 그의 이름은 대슌 왕. 사람들은 그를 중국에서 가장 뜨거운 할아버지라 불렀지만 화려한 런웨이의 눈부신 조명 뒤에는 무려 60년이라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짙은 어둠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20대 시절에 그는 베이징 외곽의 변두리 연극 무대를 전전하던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않는 가난한 무명 배우에 불과했습니다. 차가운 무대 바닥의 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던 밤마다 그는 땀에 젖어 빛바랜 대본을 꽉 움켜쥔 채 언제 찾아올지 모를 단 한 번의 기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철저히 그를 외면했고 기약 없는 세월은 무정하게 흘러 어느덧 그의 나이도 4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청춘의 패기로 버티던 시간은 서서히 끝이 났고 거울 속에 비친 남자의 눈가에는 깊고 굵은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는 시간보다 무대 뒤편의 그림자 속에 숨죽여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이제 그만 헛된 꿈을 접고 남들처럼 조용히 늙어갈 준비를 하라고 무언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턱끝까지 차오른 지독한 패배감. 그는 거울 속 초라한 자신을 노려보며 처절한 내적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나의 인생은 단 한 번도 뜨겁게 피어보지 못한 채 이대로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일까? 44세. 부록을 훌쩍 넘긴 나이에 그는 뜬금없이 낡은 영어 사전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알파벳조차 가물가물한 중년의 뇌파는 새로운 언어 체계를 거부하며 심한 두통을 일으켰습니다. 혀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낯선 발음은 입안에서 헛돌기 일쑤였습니다. 머리가 굳어서 안 될 거야. 이 나이에 영어를 배워서 대체 어디에 쓰려고? 그 주변의 비웃음 섞인 만류가 귓가를 맴돌았지만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뒤틀린 입 모양을 노려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를 암기하는 가벼운 유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좁은 세상의 껍질을 부수고 새로운 사고방식의 영토로 진입하는 치열한 영토 전쟁이었습니다. 기억력이 감퇴한다는 생물학적 핑계는 그에게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까먹으면 100번을 다시 외웠고 입술이 부르트도록 발음을 교정했습니다. 그에게 한계라는 단어는 오직 도전하기를 포기한 자들이 늘어놓는 비겁한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49세가 되던 해 그는 안정적인 울타리를 걷어차고 자신만의 판토마임 극단을 창단하며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런 대사 없이 오직 몸짓만으로 희로애락의 밑바닥을 표현해내는 무언극.
텅 빈 낡은 나무 무대 위로 차가운 백색 조명이 떨어졌고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온몸의 근육을 비틀며 보이지 않는 벽을 더듬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정적 속에서 이마를 타고 뚝뚝 떨어지는 땀방울만이 무대 바닥을 적셨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대신 그는 완벽한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거대한 서사를 묵묵히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에서의 삶은 예술이라는 포장지만큼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길고 혹독한 북방의 겨울, 얇은 코트 하나로 살을 에이는 듯한 칼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비좁은 지하 단칸방에서 찬물을 들이켜며 줄인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늙은 나이에 고생을 사서 하는 걸까? 뼈가 시린 밤마다 지독한 회의감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어붙은 창문을 거칠게 닦아내며 짐승처럼 웅크렸던 몸을 매일 아침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독한 정신력으로 40대의 짙은 어둠을 뚫어냈지만 지천명이라 불리는 50세의 나이는 그에게 생물학적인 육체의 붕괴라는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가혹한 현실을 들이밀었습니다. 근육은 매년 소실되고 관절의 연골은 닳아 없어지는 시기. 숨만 쉬어도 체력이 빠져나가는 그 나이에 그는 낡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처진 어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이제 정말로 무대에서 내려와 노후를 준비하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팡이를 짚는 대신 무거운 쇳덩이가 뒹구는 낡은 헬스클럽의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무쇠 덤벨을 움켜쥘 때마다 손바닥 피부가 벗겨지고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벤치프레스에 누워 역기를 들어 올릴 때마다 낡은 기계가 내는 마찰음보다 그의 뼛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파열음이 더 컸습니다. 땀방울이 눈을 찔러 시야가 붉게 물들었고 터질 듯한 혈관은 금방이라도 피부를 뚫고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육체는 끊임없이 그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러다 정말 쓰러질지도 몰라. 뼈가 부러질 수도 있어. 그러나 그는 타협이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한 채 찢어지는 근섬 위의 통증을 온전히 삼켜냈습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근육을 키울 수 없다고 맹신합니다. 하지만 최신 스포츠 의학과 뇌과학이 밝혀낸 진실은 달랐습니다. 고강도의 저항 운동은 단순히 겉모습을 가꾸는 행위가 아닙니다. 찢어진 근육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늙어가는 뇌세포를 강력하게 자극해 세포의 재생, 즉 뇌신경 가소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가 50세부터 시작한 근력 운동은 단순히 겉보기에 좋은 몸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던 뇌세포에 전기 충격을 가하고 시들어가는 생명력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인체 개조의 연금술과도 같았습니다. 65세, 노인정에 등록하여 무료한 시간을 보낼 나이, 그의 질주는 오히려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 한 장에 올랐습니다. 짐승의 거친 숨결과 요동치는 근육의 움직임을 온몸으로 통제하며 승마를 배웠습니다. 허벅지가 찢어질 듯한 통증과 낙마의 공포가 등골을 서늘하게 했지만 바람을 가르며 달릴 때 얼굴을 때리는 차가운 공기는 그가 아직 펄떡이며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70세. 마침내 그는 신체의 중심, 코어 근육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한 극한의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허리가 굽고 걸음걸이가 느려지는 나이에 그는 젊은 체조 선수들조차 해내기 힘든 고난도의 동작들을 묵묵히 소화해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통 속에서도 그의 입꼬리는 기묘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땀과 피로 빚어낸 이 견고한 육체라는 갑옷이 훗날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15년 그의 나이 79세. 운명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베이징 패션 위크의 음악을 담당하던 딸의 휴대전화 속 사진 한 장이 우연히 패션 디자이너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이 강렬한 눈빛을 가진 남자를 당장 런웨이에 세워야 합니다. 60년 전 변두리 연극 무대의 어두운 구석에서 단 한 번의 조명을 간절히 기다렸던 무명 배우에게 드디어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질 거대한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쇼의 하이라이트, 장내를 울리는 묵직한 비트 속에서 그는
상의를 탈의한 채 눈부신 백색 조명을 뚫고 걸어 나왔습니다. 굽은 등과 느릿한 걸음걸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터질 듯 팽팽하게 당겨진 흉근과 복근, 그리고 관객을 단숨에 압도해버리는 맹수와도 같은 안광. 79년의 세월이 깊게 파놓은 얼굴의 주름살은 강인하게 재련된 육체 위에서 오히려 가장 압도적이고 아름다운 예술적 훈장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단 30초. 그가 무대 끝까지 걸어갔다 돌아오는 데 걸린 이 짧은 시간은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벼락 같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의 언론은 중국에서 가장 뜨거운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 불렀지만 그것은 결코 우연히 떨어진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44세의 영어 독학, 50세의 지독한 근력 운동, 70세의 코어 단련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쇳덩이와 씨름했던 60년의 치열한 준비가 마침내 세상과 강렬하게 충돌하며 거대한 화산처럼 폭발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후 사람들은 이제 그가 남은 여생을 안락한 소파 위에서 편안히 즐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80대에 접어든 그는 또다시 세상의 상식을 박살내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고막을 찢을 듯한 전자음이 심장을 때리는 화려한 클럽 한가운데서 트렌디한 가죽 재킷에 헤드폰을 낀 백발의 노인이 디제잉 턴테이블을 거칠게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20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라 여겨지던 DJ석에 선 그는 미친 듯이 비트를 쪼개고 믹싱하며 무대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가진 잠재력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쏟아지는 엄청난 찬사 속에서도 그는 결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스스로에게 한계를 긋는 순간 영혼은 육체보다 먼저 빠르게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세상이 정해놓은 노인이라는 비좁고 초라한 관 속에 자신을 산채로 밀어넣기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거울 속 백발의 주름진 얼굴 뒤편에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여전히 거칠게 펄떡이는 청년의 심장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50세가 되면 인생의 정점이 지났다고 한탄하며 다가올 황혼을 준비합니다. 육체의 노화라는 자연의 섭리 앞에 스스로를 올가매고 새로운 도전을 향한 열망을 서서히 거세해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 부릅니다. 나이라는 숫자가 주는 거대한 심리적 압박감에 짓눌려 아직 충분히 타오를 수 있는 생명력의 불씨조차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짓밟아 끄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슌 왕의 궤적은 우리에게 묵직하고도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44세에 영어를 시작하고 50세에 무거운 쇳덩이를 들어 올렸으며 79세에 런웨이를 걷고 80세에 디제잉 턴테이블을 돌린 남자. 그의 삶에 너무 늦은 때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노화는 얼굴에 주름이 지고 머리가 하얗게 새는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호기심이 식어버리고 더 이상 무언가를 배우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명징한 진실을 말입니다. 지금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지나간 청춘을 그리워하며 남은 시간을 체념 속에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발굴되지 않은 당신 안의 거대한 가능성을 향해 조용히 칼을 갈고 계십니까? 당신의 시계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지 당신 스스로 태엽을 감는 것을 멈추었을 뿐입니다. 당신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대슌 왕이 무대 위에서 뿜어냈던 이 강렬한 외침은 핑계로 점철된 우리의 안일함에 날아드는 벼락과도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길고 험난한 연극 무대 위에서 언제 어떤 배역으로 가장 화려한 조명을 받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분명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음을 내딛는 자만이 기어코 자신만의 위대한 런웨이를 완성해낸다는 사실입니다. 늦게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늦각이었습니다.